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권영철 기자가 헤드폰을 잘 안 끼고 저랑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은 헤드폰을 끼셨어요. 뭔가 예. 중간에 좀 들려주실 게 있나 보죠? 그 영화 겨울왕국 이제 1000만 관객 초일기에 들어갔죠. 예, 예. 사실 이 겨울왕국의 흥행돌풍은 영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제작사인 디즈니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 겨울왕국 어떻게 1000만 관객을 넘보게 됐나. 이렇게. 그 얘기 하시면서 중간에 음악 들려주시려고 지금 헤드폰을 그래야 음악이 나오거든요. 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영화 만든 지금 그 디즈니사에서는 이 겨울왕국 흥행 얼마나 보고 있다고 합니까? 처음엔 한 100만 관객을 넘기는 정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100만. 디즈니 코리아의 관계자가 겨울왕국을 개봉하면서 2011년에 개봉된 3D 애니메이션 라푼젤보다 좀 많은 관객을 동원하면 되겠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라푼젤은 얼마나 동원했어요? 101만 명. 101만 명. 예, 100만 명 좀 넘어서면은 성공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다는 거죠. 통상 애니메이션의 시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크게 예상하진 않았다.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보는 영화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그 정도로 예측을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런데 개봉 17일 만에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인 쿵푸팬더 2 506만 명을 넘어섰죠. 넘어선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얼마나 깼어요? 어제까지 98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와, 그럼 1000만 가까이 왔네요, 정말. 아마 지금 추세라면 내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평일에는 지금 한 5만 명, 주말에는 15만 명 안팎이 들고 있으니까 내일 정도는 1000만 관객이 좀 되지 않겠냐. 이게 1000만이면은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고 외국 영화로는 아바타 이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든 일반 영화든 다 통틀어서 1000만 넘는 외국 영화로는 두 번째 역대.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니 100만 관객을 예상했는데 1000만이 들고 외국 영화 통틀어서 역대 두 번째로 1000만 관객 넘는 이 정도 흥행기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힘인가 궁금은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디즈니 쪽에서도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고 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한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비슷한 수준. 그래요. 6천만 불 정도 되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원인을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여성들의 힘입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여성들. 예, 아이들 힘이 아니고요. 예. 이 세대들이 10대와 20대 초반 이럴 때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언킹 이런 클래식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흥행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평론가 김형호 씨는 이들 세대들이 어릴 적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란 향수가 있었고 그런 영화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게 있다. 그렇게. 나와 아이가 뭔가 추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일종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DNA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맥스부의 영화 연구소가 겨울왕국 관객을 분석해 보니까 30대 여성이 2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뭔가요? 겨울왕국의 영화 음악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영화 음악. 뭐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영화, 이 음악. 네, 내리고. 전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후크 효과라고. 영어를 몰라도 그냥 흥얼흥얼 그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가는. 잠깐 들어볼까요? 잠깐. 예. 가사를 몰라도 레리꼬 이건 따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넛잡 유명한 그 제작한 레드로버 허혜진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겨울왕국을 봤는데 멋진 뮤지컬 한 편을 본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12,000원, 13,000원을 주고 뮤지컬을 본 것 같은 문화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흥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뮤지컬 공연 가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5만 원 뭐 넘고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영화를 보면서 뮤지컬 본 것 같은 효과를 느낀다. 네. 그래요. 두 번째 이유 그럴듯하네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많은 분석을 하는데 가족 관객을 겨냥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예상했어요. 이 이유는. 국산 애니메이션 마당을 넣은 암탉을 제작한 명필름의 신재명 대표는 영화를 본 뒤에 이 영화가 600만 관객 이상은 들겠다는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많은 관객을 예상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신재명 대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애니메이션들이 말한 대로
엄마가 애들 손잡고 가는 보는 영화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여기는 겨울왕국은 전 세대가 다 즐겁게 볼 만한 스토리, 소재, 주제, 노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왜 그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중에 아바타, 7번 방의 선물들이 대표적인 가족 영화죠. 그렇죠. 예, 뭐 괴물이나 해운대도 재난 영화지만은 가족 관객을 겨냥한 영화고 앞으로는 가족 관객을 겨냥한 영화들이 좀 늘어날 거다. 그래요. 네 번째는 뭔가요? 일종의 공식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김형호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개봉할 때. 그러니까 공식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공식에 끼워 넣어보면 이게 가능한 수치다.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긴 실미도에 이어서 태극기 날리며가 개봉했잖아요. 이런 1000만 관객 다음에 오는 영화들이 그런 시너지 효과 그런 게 있다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형호 평론가는 변호인이 좀 뜨고 있으니까 변호인 다음 개봉하는 수상한 그녀가 1000만을 넘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영화 하나쯤은 그 공식에 맞을 텐데 그게 어떤 게 될까? 수상한 그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셨다고요. 수상한 그녀가 지금 이제 80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수상한 그녀와 겨울왕국이 쌍끌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미있는 공식이네요. 다섯 번째 뭔가요? 그 새로운 컨셉이 먹혀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들은 주로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에 종속돼 있는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겨울왕국은 자매인 엘사와 안나의 우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특해요. 영화 평론가 전찬일 씨는 여성을 주체로 내세워서 식상함에서 벗어난 스토리텔링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겨울왕국의 얼음공주 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그거 패러디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왕국을 패러디한 2차 생산물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흥행에 도움이 됐다. 과거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뜰 때 보면은 온갖 종류의 강남 스타일이 올라왔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게 큰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이 이렇게 흥행에 뜻밖의 성공하면서 지금 애니메이션 붐이 일고 있다면서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애니메이션 이디아와 얼음왕국의 전설이 개봉을 했고요. 또 닐스의 몸,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작가 셀마 라게를레프의 소설을 영화한 거죠. 이것도 어제 개봉을 했어요. 20일에는 우리별 1호와 얼룩소, 그리고 프랑스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도 개봉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후광 효과를 좀 볼까요? 네, 곧 신학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었네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